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오늘 출발 새 아침 이현웅 아나운서와 지금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 받는 뉴스 많은 관유로 시작합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예, 단계적 일상 회복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스크 시트 안에서는 다시 써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 첫 번째 소식 주십시오. 네, 첫 번째는 곽상도 의원의 항고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항고 소식이라고요? 예. 무슨 얘기죠? 그 큰 논란이 됐던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있잖아요. 예. 그 퇴직금에 대한 추징 보전 조치를 풀어달라는 항고인데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예. 앞서서 검찰은 이 50억 원을 뇌물로 보고 곽 의원 아들의 은행 계좌 10개에 대해서 추징 보전 청구를 했고요. 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바 있죠. 곽 의원은 그간의 주장처럼 50억 원은 전혀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밝힌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결국 항고를 결정했습니다. 항고했다. 자, 이게 추징 보전이 되면 이 50억 원을 사실은 뭐 마음대로 쓸 수 없다 이건데 묶이는 거죠. 묶이는 거죠. 예. 이걸 풀어달라 이런 요구인데 그러면은 곽 의원 주장대로 하면 이 50억 원이 정당한 퇴직금이었다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앞서서 이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곽 의원 아들이 산재를 입은 데 대한 위로금 포함해서 50억 원이 정당하게 지급됐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고용부가 화천대유에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산재에 따른 보상 차원이라는 주장에 근거 자료를 요구한 건데요. 예. 화천대유는 따로 어떠한 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또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를 당했는데도 고용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관련법이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도 좀 해명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는데 이게 고용부가 화천대유를 불러서 그러면은 언제 나갑니까? 3일 오전 10시, 그러니까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화천대유 대표를 불렀는데요. 예. 역시나 이 50억 원이 뭐 실제로 산업재해 위로금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뭐 현재까지는 산재가 있었는지 여부 자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주십시오. 네, 두 번째는 KT 통신장애 보상안 발표입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통신장애 일어났었던 거, 거기서 네. 이제 피해 보상해주겠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KT는 문제가 있었던 시간 89분의 약 10배 수준인 900분, 즉 15시간분의 요금을 보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뭐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를 이용하거나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용자 등이 그 대상인데요. 예. 여기에 소상공인은 11분의 서비스 요금을 추가로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거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요. 예. 12월에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일괄적으로 감면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감면해준다? 네. 근데 이 보상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요금을 이용하는 휴대전화 가입자는 한 1,000원 남짓한 보상을 받게 되고요. 예. 또 2만 5천 원 정도 하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한 8천 원 정도 받게 되지 않기 때문에 겪었던 불편과 피해에 합당한 보상인가 하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요. 1,000원과 8,000원이라 이렇게 사실 특히 음식점 운영하시는 분들 당시에 사실 피해를 많이 보셨어요. 네, 손님을 받지 못하고 예. 돌려보내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많은 분들께서 당시에 겪었던 불편이나 피해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좀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KT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존의 약관을 보면요.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예. 1개월 누적 시간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 이번 문제는 뭐 89분이니까 연속 3시간도 아니고 또 1개월 누적 6시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관 기준을 초과한 최선의 보상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액을 실제 생긴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또 네. 방금 말씀하신 약관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3시간이 아니고 1시간만 마비가 되더라도 정말 뭐 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오래된 약관을 좀 개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이런 보상 필요 없다. 우리 소송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이미 사고 원인이 명백한 인재로 드러난 만큼 조금 더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한 이용자들의 실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비용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뭐라고 하죠? 하청업체라고 하나요? 네네. 그쪽에다 뭐 구상권 청구하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주십시오. 네, 세 번째는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몰카 설치한 주인입니다. 아, 이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어제도 이제 몰카 이야기를 몇 개 전했는데 오늘 또 네네.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하게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제는 초등학교 교장. 예, 맞습니다. 그랬죠. 이번에는 강원 춘천에 있는 한 모텔인데요. 예. 지난달 30일 이 모텔을 이용하는 한 손님이 몰래카메라가 의심된다면서 경찰에 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실제 경찰이 출동해 보니까 TV 서랍장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고 이 안에 반짝이는 렌즈가 있었는데요. 근데 잠시 뒤에 무언가 좀 의심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어떤 소리였냐면요. 예. 뭔가 끊어지는 소리였는데 끊어지는 소리? 예, 그 소리를 따라서 모텔 밖을 확인해 보니까 예. 몰래카메라 렌즈와 연결된 케이블이 끊어져 있었고요. 그 주변에서 모텔 주인 60대 A씨를 마주치게 됐습니다. 60대요? 예. 경찰은 이 주인을 의심해서 사실관계를 물었는데 끝내 자신이 직접 설치했다고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어제 교장은 50대였고 네. 이번 모텔 주인은 60대. 뭐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발뺌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난 6월에 설치해서 촬영해 왔고 예. 최소 100여 개에 달하는 동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A씨는 뭐 한 대에만 설치를 했고 불법 촬영 영상을 외부로 유출하진 않았다라고 진술을 하긴 했는데요. 예. 이 말이 맞는지 경찰이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많이 찍었는데 외부 유출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몰카 소식은 좀 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다음 소식 주십시오. 예, 마지막은 설전 벌인 세계 식량 계획 사무총장과 일론 머스크입니다. 아하, 세계 식량 계획 사무총장 일론 머스크가 왜요? 처음은 이제 지난달 26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예. 세계 식량 계획의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이 세계적인 부호들에게 기부를 요청했습니다. 최근에 세계 최초로 3천억 달러 부자가 된 일론 머스크를 예. 비롯해서요. 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등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4,200만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60억 달러가 필요하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요. 일론 머스크는 기부 안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60억 달러면 거의 7조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7조 조 단위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큰 돈인데요. 예. 근데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의 자산 가치와 비교하면 그 일론 머스크가 가진 돈의 한 2%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밖에 안 돼요. 네. 따라서 이제 부호들이 조금씩 도우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게 세계 식량 계획 사무총장의 이제 의도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설전을 벌인 겁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일론 머스크가요. 자신의 SNS를 통해서 글을 올렸는데 60억 달러로 전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근거를 보여준다면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라도 돕겠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예. 또 이와 함께 투명한 회계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오픈소스 회계를 통해서 대중이 돈의 용처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요? 뭐 어쨌든 기부된 돈은 올바로 다 잘 사용되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거지만 네. 그래요. 그러면은 비즐리 사무총장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다시 댓글을 달았습니다. 예. 세계 식량 계획의 회계 시스템은 이미 대중에 공개돼 있고 투명성을 보증한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또 원한다면 직접 만나서 세계 식량 계획의 계획을 설명할 용의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스크는 기부 잘 안 한다 이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외신에서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죠. 맞습니다. 여러 외신에서 이제 머스크의 그런 부분을 좀 비판했는데 테슬라 주가가 간밤에 또 8.49% 올라서 그래요? 이제 1,200달러를 넘겼거든요. 독보적인 세계 1위 부자인데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오늘 만관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